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1일이죠. 네. 자, 목요일이고요. 88에 계신 분들 어서 오세요. 네. 이제는 완전히 필명을 잊어버리겠어. 모르겠네. 자, 어서도 오시고요. 네, 유튜브 형준님, 화천농부님, 드림앤 해피님 어서 오시고요. 매기쉥님, 그리고 원태호님, 대제비제이님, 밤하늘의 빛과광님, 끝내주는 인생님, 긍정의 힘님, MH님, 해피정님, 찌리구리님, 시몬스님, 주식부자 희와달님, 정년퇴직 1년 전님, 바성동 양봉탕님, 경린님, 도채호님, 상위 10%님 어서오세요. 성투사 수제자님, 단풍이님, 흐름이님, 한송이님, 방지혜지혜님 어서오세요. 연우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탈출. 어서오세요. 네. 조창현 님도 반갑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늦게 와서 또 출석 자기 안 불렀다고 그런 생각이 없기다. 네. 꼭 늦게 와가지고, 저는 왜 안 불러주세요? 네. 일찍 오란 말이요. 애누리 없는 성투사의 이 날카로운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유중현님, 네. 무따블리님, 어서 오시고요. 시몬스님, 네. 새벽 4시면 일어날 때 됐죠. 왜 이러세요? 네. 빨강망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여기까지 내가 봐주겠어. 네. 지각하신 분들은, 네. 빨리 자진납세. 희망 동네 부자님, 박영숙님도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진짜로 여기까지 끝. 자, 오늘 방송 제목은 뭐냐? 드디어, 네. 개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65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기존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가에 대한 공포를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아이, 무서워. 네,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 한다? 무슨 생각한다? 야, 지금이 대탈출의 기회야. 탈출의 기회다. 이 생각한단 말이죠. 네, 도망가자. 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일단 급등했잖아. 그 다음에 갭 상승하고 또 올랐잖아요. 그럴 때는 안 팔아요. 왜 안 파느냐? 더 갈지 모르잖아요. 팔기는 파는데 언제 판다? 언제 판다? 더 못 오를 것 같을 때 파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로 못 올라버리지.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오늘 짠 하고 올라가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이제는 팔아야겠다. 네.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는 겁니다. 자, 주가는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여기서 파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팔았겠죠? 내려가면서 올라올 때 또 판다는 얘기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네. 역발상을 외치지 마시고, 이럴 때 역발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만 또 빠질 것이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그거 봐라. 뉴스도 뭐라 그랬어요? 10조 자사주 매입 이틀 만에 끝나냐? 뭐 이런 거. 효과 없네. 뭐 등등등. 네. 망했네. 뭐 등등등. 그런 얘기. 어저께 나온 얘기는 네. 디램 가격 떨어진다. 자,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참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죠. 그리고 아직도 그런 얘기 외치죠. 네. 국장은 네, 뭐다? 탈출해야 된다. 국장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직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장 가서 그래서 잘 됐냐 이 말이야.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이런 선택 포인트를 가지는 그 시점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잘 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안 되고 있잖아. 오히려 더 나빠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잖아요. 오늘 뭐 알테오젠 이런 거 보시면 네. 설마 알테오젠을 사러 들어가신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삼성전자를 내가 여기서 팔아가지고 LIC 알테오젠 넘어가야 되겠다. 계속 신고가 나온 종목인데 들어가자 해갖고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겨? 마탱이를 보는 거죠. 네. 맛이 가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삼성전자를 팔아먹은 자리가 언제야? 삼성전자. 아, 더러워. 11월 14일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알테오젠 딱 넘어가 봐.
14일날 팔아가지고. 알테오잔 넘어갔어. 여기네요, 여기. 네, 14일날 여기 빨간불 들어올 때. 여기, 짜잔, 짠 할 때. 야 이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황은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즉 많이 오른 종목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언제 파느냐에 대한 선택이지만 신규 매수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시장이 더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네, 당연히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된다.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니면 저런 파커스 같은 잡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네.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네. 뭐 포지션이 변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시총이 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뭐 상한가가 뭐 100방을 가든 1000방을 가든 우리 매수 포인트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매수를 하면 안 돼. 왜냐면 시총 100억짜리잖아. 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났어. 뭐 100%가 나왔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파커스를 봐봐. 파커스. 내용을 보니까 좋은 내용은 많이 들어갔대. 근데 시총이 이제 100억도 안 되는 거야. 100억도 안 되는 종목인데 내가 900원에 만약에 100% 들어갔어. 그럼 이제 100% 나왔잖아요. 상한가 3방이니까. 네.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것을 과연 내가 정당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말 그대로 많이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에 대한 소스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거 뭐 그 건물인가 땅인가 팔아먹는 거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사실 투자에 대한 가치는 없어요. 이 PBR을 보고 생각했었다라고 한다라면 오 그래도 괜찮아. 네. 하지만 저는 안 사겠지만 네. 요거는 이제 잔량이 조금 들어있는 100억이야 100억. 시가총액 267억이잖아요 지금 2배 올라서. 그러니까 원래는 130억 정도 됐었던 기업이죠. 네. 130억. 이 반퉁가리 자르면 130억쯤 되잖아. 130억도 안 됐다는 건 아니야. 120억쯤 됐다는 얘기죠. 네, 시총. 아, 내가 사버릴 걸. 이씨, 그럴 걸. 인수해버릴 걸 그랬네. 이것도 원래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점점 줄어가지고 이렇게 되긴 한 건데.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이야. 그냥 누구다? 개인 투자자만. 네. 소액 투자자만. 네,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여기다가 뭐 1억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뭐 5천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맛을 들리면 이런 종목을 또 찾아놔야 된다. 네. 이분들도 찾아다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한가 3방, 4방 나왔잖아요. 그럼 또 이제 비슷한 거. 딸랑거리는 동전주에 뭐 100억, 200억. 이게 사실 중요한 거야. 이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냥 재밌다.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셔야지. 저런 자리를 통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럼 위험한 자리에서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계속 점상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점상이냐면 지금 시총이 원래 12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왔을 때 뭐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150억쯤 됐을 것 같은데 요 정도 기업인데 뭐 땅인가 건물인가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600억 정도의 현금을 쥐게 됐습니다. 시총이 150억밖에 안 되는데 600억에 달하는 현금을 쥐게 되니까 얘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붙은 건데 이거 알고 산 거예요? 난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6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거라는 것은 알고 산 거냐? 그러면 이거는 대박인 거야. 그죠? 네, 우리 삥뽕님이 재벌집 막내 아들로서 자격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라면은 뭔가 네, 문제가 있는 매매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수익이 났다 안 났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 차례에 대한 그 상승 이것을 노리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투자라는 것은 시장이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뭐 아니면은 뭐 횡보를 할 때든 악재가 있을 때든 뭐 경기 호전이든 아니면 악화든 그 어떤 경우에서도 계속 투자는 이어나가야 되거든. 계속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려면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가 들어가면 안 되지.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번에도 또 올라가리라는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간이 작은 사람이 못 사는 종목이 아니라 일반인들은 못 삽니다. 원래 저런 종목은 사면 안 되죠. 근데 저런 종목은 누가 사느냐? 그러게. 누가 사냐? 그러게요. 근데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시총이 원래 높았다가 주가가 이제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시총이 뭐 1,000억 대 있다가도 이제 뭐 100억 대로 내려간다거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따져보고 투자하시면 아마 '이런 건 괜찮은데?'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고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투자가 잘 되시기 바라고 아시죠? 급등을 하게 되면 네. 변동성이 딱 생길 때 대응을 해 보시는 거.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잔량이 많이 줄었어요. 평소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고 그렇지만은 아직 그 600억 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도 아직 더 희망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보고 있다가 물량이 막 딸랑거린다거나 그렇게 나오면 바로 팔아먹는 거. 뭐 재수없게 또 쩌마한가 떨어지고 그러면 못 파니까 네. 대응점 변동성이 있을 때 바로바로 팔아먹는 전략들 취하시면 돼요.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쭉 살펴보시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쭉 살펴보시면 2차 전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어요. 네. 2차 전지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보면 추세가 하단 패턴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 보니까 네, 배터리 아저씨가 와 가지고 또 이거 막 저거 했더만 이제 한 이틀 내리다가 다시 올라갈 거야. 뭐 그렇게 했다가 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뭐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막 그러던데. 네. 근데 아직도 보면은 2차 전지 쪽에서 네. 2차 전지 쪽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직도 많아. 2차 전지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뭐 자기는 3년, 5년, 10년 투자할 거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돈이 없는 게 뭐 한이다. 너 더 사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돈이 있으면 살 건가? 더 살 건가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다 내려왔거든요. 네. 1차적으로 지지선까지 다 내렸어요. 보이시죠? 네. 1차 지지선까지 다 내린 겁니다. 12만 원. 자, 이 자리가 일단은 지켜지면 괜찮은데 지켜지지 못하면 곤란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네, 이거는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쪽이고 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을 이탈시키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지금 에코프로는 더 빠져도 되죠? 네. 지지선이 없잖아,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참 더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뭐 믿지는 않겠죠? 네. 생각도 안 하겠지만. 네. 이 부분은 뭐냐면 더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바이오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바이오 쪽에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느냐. 수급이 일부분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 배터리 쪽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요. 지금 좋은 자리고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에코프로가 나빠요 라고 해도 긍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또는 에코프로비엠에서 배터리에 대해서 그냥 절대 신봉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되게 재밌는 게요. 야, 이런 데서 누가 사냐? 라고 생각하지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2차 전지가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도. 2차 전지가 바닥이다. 업황이 바닥이다. 이제 돌아선다. 이제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공매도가 내년에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쪽은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아직도 안 내려왔다면 공매도로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에 투자는 안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네. 큐캐피탈이 내 건가? 큐캐피탈? 너는 안 샀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런 거는 매수 관점이 아닌데요. 네. 총은 짤랑이잖아. 저는 원래 살 때는 짤랑이는 잘 안 사죠. 네.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고. 삼성전자, 이 알테오젠이나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살짝 걱정스러워지는 구간이 좀 됐어요. 네. 살짝 걱정스러워지는 구간이 왔는데 이 구간 때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알테오젠은 지금 악재가 없는데 이렇게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차익 매도가 좀 나와요. 차익 매도. 차익 매도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종목을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상황이 됐을 때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매수가 사라지고 매도가 등장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가 사라지고 매도가 등장했다. 그 상승 쪽에 제한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일단은 호재성 재료를 띄웠어요. 호재성 재료를 띄웠는데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부터 얘네가 팔고 있거든. 기관과 외국인들이. 약간 궁금해요. 네. 호재성 재료가 이때 나온 거잖아요. 그럼 또 주가가 또 신고가니 뭐 급등하면서 막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되면 오늘 마이너스 20%였다. 와, 순식간에 장난 아니었겠는데? 네, 겁났겠는데? 45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겁나잖아. 이쯤 되면. 마이너스 한 40% 까이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겁나지. 여기서 이제 받아 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받아 올리는 것을 개인이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진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로 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떨어지니까 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표면적으로 나쁜 뉴스는 없어요. 기업이 뭐 적자가 지금 있는 거 말고는 뭐 적자 국면도 어차피 해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쁜 건 없거든요. 나쁜 재료는 없는데 변동성이 변동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상승이 높고 또는 하락이 깊어. 이 상태에서 변동성이 큰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변곡점이라고 그랬어요. 즉 뭔가 포지션이 바뀔 수 있는 자리. 요거 약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네. 바이오가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거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주가 쭉쭉쭉쭉 계속 떨어지죠. 지지선까지 왔다라고 생각됐지만 지금은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하죠. 만약에 이게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한 방에 죽지는 않아요. 근데 요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조금 반등한다. 다시 밀려서 내려간다. 자,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코스닥에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 얘가 2등 3등이야. 그 다음 1등이 알테오젠 HLB 리가켄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는 안 쳐준다 하더라도 요쪽 여기 시총 상위 얘네들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추락을 할 수 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이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이 붕괴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이 열심히 받아주지 않는 이상은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개별주나 테마주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보잖아요. 또 중소형주나. 근데 이쪽이 붕괴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은 다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이 자금들은 어디로 갈 수 있겠느냐? 미국장이나 코인으로 갈 수도 있죠. 코인 요즘에 미쳤다면서. 네. 계속 간다면서요. 그래서 코인으로 간다라거나 요즘에 코인세 도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코인세 내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들 코인세 낸대요. 네. 코인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장으로 가거나 네. 그다음에 일부분은 국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네.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겠죠. 음.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금이 많아도 솔직히 뭐 시장의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쪽으로 가는 건 좀 없어 보이는데 어 일단 저 자금이 2차 전지로 좀 넘어가거나 근데 2차 전지도 빠져. 바이오도 빠져.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자금이 어디로 갈까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할 필요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이제 코인으로 가서 팽팽하게 된 다음에 계속 오르지 못한다고 그랬죠. 한번 뒤지는 패턴이 나타나겠죠. 뭐 저 밑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떨어지지 않겠지만은 지금 뭐 1억 3천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게 쫙 툭 잘라 가지고 한 8,000만 원까지 빠지는 그런 급락장이 한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급락이 한번 나타나게 되면은 그 자금들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종목이든 모든 상품이든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달릴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계속 한 방향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가상화폐라는 이 자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개당 뭐 1억 얼마라고? 1억 3천? 네, 1억 4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억 4천이다. 개당 한 개당 1억 4천이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매겨진 가격이냐?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기준으로 1억 4천이 가격이 맞아진 거야? 이거보다 더 올라갈 거다. 더 내려갈 거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의 결정은 누가 하고 있느냐? 수급. 개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너무나 시기가 잘 맞은 게 국장 지랄 맞지? 네. 미국장도 애매하니 조정받지? 근데 다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의 세상을 만들어 주겠어. 코인장 막 올라가니까 예라이 코인으로 가자.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코인은 쪼개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10,000원어치만 살 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0.00000000 해가지고 10,000원어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뭐, 그렇다. 네. 코인은, 네,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뭐, 코인이 나중에 개당 10억 원을 가든 100억 원을 가든, 네, 저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이제 개당 뭐 10억을 간다, 100억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기축통화로의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알고 계세요. 기축통화로서의 화폐 가치를 뭐 지닐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뭐 아무튼 뭐 오를 때까지는 사람들이 계속 올리겠죠.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네. 아들을 사준다고? 코인을? 아, 코인 ETF요? 아니면 뭐 무슨 ETF? 그냥 ETF?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분석이 되지 않는 기업은 사지 않아요. 비트코인을 뭘로 분석할 거야? 여러분들 뭐 보면은 뭐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네. 코인을 왜 사주지, 아들을? 왜 사줘요? 차라리 저는 그럴 거 하느니 그냥, 네.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아서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뭐 코인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뭐 말리지 않습니다. 코인을 한다는데 내가 뭐 말리겠습니까?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코인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왜 저렇게 돼 있을까라는 거. 뭐 먼 미래를 봐. 코인 하시려고 그래요? 네. 먼 미래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면 트럼프가 뭐 코인의 강국을 만들겠다 얘기했어. 미국이 중심이 되겠다. 근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코인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이 코인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잖아. 그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코인이 만약에 코인 한 개가 금과 같다. 아니면은 뭐 코인에 걸려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코인은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화폐로서 가치를 가져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예전에도 이 코인으로 결제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용했었잖아요. 많이 이제 등장했었죠. 근데 요거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코인은 급등락이 너무 심해. 어느 날 보니까 1코인으로 옷을 하나 샀는데 다음 날은 0.5 코인이야. 그래서 요걸로 결제를 했더니 이게 가격이 떨어졌어. 그래 가지고 갑자기 또 네. 난 0.5 코인 받고 했는데 이제는 이 가격이 0.5 코인 미치지 못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부분, 지금 환율이 뭐 그렇게 미친 듯이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죠. 네, 그런 것처럼 뭐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떤 그 가치적인 부분들을 딱 매겨 가지고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줄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암호화폐는 자, 지금 뭐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을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이제 뭐 화폐 가치를 책정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런 부분이 없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면 올라가고 많이 팔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물건을 암호화폐 받고 살았는데 암호화폐가 폭락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화폐 가치로서 안 되는 거죠. 또 기축통화로 등장하게 되면 미국이 지위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니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달러를 대신할 달러 1대1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짠 하고 붙여 버려야 되는데 좀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으로 생각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코인이나 바이오는 어지간해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심은 일단은 저는 뭐 반도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삼성전자도 돌아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어쨌건 여러분들은 지금 코인이나 뭐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에 투자하시는 입장이라면 시장의 상승을 무조건 노리셔야 됩니다. 시장의 상승을 무조건 노리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갔을 경우에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미장 쪽 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미국장 가시거나 뭐 인도 요즘엔 뭐 인도도 얘기하고 해외 주식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국내 주식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끝나는 거야. 국내 기업들 다 끝나요. 자금 조달이 안 돼 버리니까. 물론 할 사람들은 하겠지만 네. 여러분들이 다 만약에 국장을 떠났어.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야. 네? 경기 침체가 온다고요. 그게 경기 침체예요. 사람들이 국장을 떠남으로 인해서 뭐 물론 이거는 당장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겠죠. 네. 왜냐면 회사들은 이미 주식을 다 팔은 상태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거나 그래야지 이 상태에서 뭔가 유지가 되고 돌아가고 또는 뭐 주식수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은 뭐 배당을 더 확장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변화 포인트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그거는 이제 뭐 가봐야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게 되고 사람들의 이 어떤 주머니에 좀 넉넉해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풍요로움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음식점들이 그렇게 많이 폐업을 한다면서요. 음식점들. 사람들이 돈을 안 쓴대요. 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것인지 돈이 있는데도 안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어. 어느 쪽에 속할 것 같아요? 돈이 있다 없다? 요즘 투자자들은 돈이 없어요. 왜? 주식에 다 물렸죠? 주식에 다 물렸지.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어려워. 쓸 돈이 없어요. 지금이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축이란 게 있었잖아요. 저축. 그래서 코로나가 왔는데 에이 우리 그동안 돈 모아놓은 걸로 파먹고 살지 뭐. 그랬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 왜? 이걸 다 썼거든요. 경기가 좋아져야지 이 부분이 다시 채워질 텐데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놀러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죠. 해외여행 무지막지게 가잖아. 지금 뭐 일본 여행 세계 뭐 사상 최대를 찍었다. 근데 이번에 또 간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주변에 보면은요.
와, 저 사람은 또 해외여행 가. 와, 저 사람은 또 소고기 사 먹었어. 와, 저 사람은 또 뭐 어쩌고저쩌고. 주변에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 다 잘 사는 것 같아. 진짜 궁금해.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좋은 옷을 사. 좋은 차를 사. 좋은 집에도 살아. 그리고 맨날 여행 가. 네. 놀러 다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 어, 직장은 다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좋은 옷이야 사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리스나 렌트가 많겠죠? 좋은 집은 월세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해외여행 그냥 월급 받은 걸로 쓰는 거야. 저축이 안 돼요. 저축이 안 된다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요즘에는 벌면 버는 대로 씁니다. 돈 많은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아. 왜냐면 우리나라 부의 우리나라 부의 80% 이상은 10% 인구가 다 쥐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레벨은 올라갔잖아요. 눈높이가 올라가 있다고 지금. 한우 2 플러스 아니면 안 먹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 얘기야. 해외여행 그까짓 거 한번 가야 되겠다 이 얘기야. 일본 여행 너도 나도 가니까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이 얘기야. 이게 어떤 폐해죠? 인플루언서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야? SNS. SNS. 옛날에도 그런 거 많이 있었지. 괜히 이게 시계 이런 거 차고, 네? 나도 롤렉스 있어. 이거 봐봐. 롤렉스. 보이나요? 롤렉스입니다. 이게, 서브마리나, 아니, 안 보이, 자, 이 롤렉스가 왜 나온 거야? 그냥 저거 워치잖아요, 워치. 갤럭시 워치인데 저기다가 보니까 스킨이 롤렉스가 있어. 롤렉스. 남들이 롤렉스 사는 게 나도 사고 싶은 거야. 이런 거 그냥 하는 거야. 괜히 지금 몇 시지? 이렇게 하는 사진을 찍어. 새벽 2시부터 출근하는 나 해가지고 시계 사진 찍고 뭐. 오늘 드라이빙 하기 좋다 뭐 그러면서 자동차 그 마크가 나오게 찍고 막. 네. 그런 것들 많이 있었다는 게 과시한다고 해야 되죠? 과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팽배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코인의 상황도 그런 거라 생각해요. 과시욕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일확천금. 빨리 되고 싶은 거. 그것을 원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느리게 성장하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어진 거죠. 옛날에 2000년도 여기 종합개미 운동할 때는 주식시장도 빠르게 움직이니까 와우 죽인다. 여기서 대박이 터지는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껏 해야지 그냥 뭐 테마주 몇 개 조금 찔끔 올라가는 거 있고 막. 2차 전지도 지금 다 깨져버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일확천금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찾아다니시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요.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타? 끝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끝물에. 끝물에 들어가요. 주식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이제 8만 원만 돼도 사람들 미친 듯이 달려올 수도 있어. 근데 8만 전자도 이제는 좀 의심하겠지? 네. 8만 전자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만 원이 가도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아. 에이, 지가 또 더 가겠어. 이제 끝났지 뭐. 이 생각 나올 것 같거든. 그럼 이제 신고가 돼서 이제 9만 원, 10만 원 가면 이제 그때 사람들이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은 보세요. 요만큼까지 떨어졌어. 지금 6만 5천 원, 7만 원 간다 해서 가망이 있겠어, 없겠어? 감흥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작년으로 돌아가시면 작년에 여름에요. 작년 여름에 이게 삼성전자가 6만 원, 7만 원 갈 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 얘기야. 예?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삼한전자가 왜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근거를 빨리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사실은 더 괜찮아. 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 거니까. 내려가면 안 살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는 척 주가를 들었다 놨다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라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팔아먹는 거야. 어? 실제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뭐 욕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삼성전자에 10조 원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그중에 3조 원은 3개월 안에 들어와서 소각이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네? 변하지 않는 사실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외국 놈들이요. 삼성전자에서 14조를 팔았다고 했죠. 근데 10조를 일단 채워주겠대요. 누가? 삼성이. 삼성이 장내 매수. 블록딜이 아닙니다. 장내 매수로 10조 원을 하겠다. 계속 사주겠다. 외국인들이 14조 팔고 나서 멈췄어요. 매도가. 네. 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사주 매입 얘기 나오서부터는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4조하고 10조 하면 이제 4조 원 남았잖아. 그죠? 4조 남았죠? 4조가 남았고, 이 4조 원 남은 거에서, 아니, 그러면,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가총액이 330조니까 3조 원이면은 1%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럼 외국인들은 14조밖에 안 되는 걸로 주가를 어떻게 이렇게 뺐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4조 팔았으면 한 3%나 밀리고 말았어야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단편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성투사보다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계산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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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님이 늦게 오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화기애애했어요. 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자 이 얘기야. 14조에서 10조가 해결이 됐고 4조가 남았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거죠. 일단은 매도는 다 나온 거잖아요. 이제 채워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4조 남아있는 부분들은 어디서 들어와요?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 네. 자, 외국인의 14조가 주식을 이렇게 무시하게 떨어뜨렸던 이유는 외국인이 계속 끈질기게 한꺼번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끈질기게 팔아치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부분들을 주가를 계속 끄집어 내리니까 사람들이 같이 팔기 시작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 여기 기관들은 사실적으로 삼성전자 판 게 없어요. 구경만 했지. 외국인이 다 판 거예요.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4조 원을 네, 9월 달부터 팔아치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매도가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끝났어. 매도가 끝났어. 매도가 끝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채워주겠대. 그럼 일정 구간 올라가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있어. 안 팔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떨어졌죠. 올라가죠. 팔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도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갔을 때 팔아먹겠다는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팔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매물대나 저항대에 대한 부분의 저항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등을 하게 되면 팔아먹고자 한다니까. 팔아먹고자 한다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수급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네. 이 흐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포인트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죠. 왜 걱정을 합니까? 매도도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더 매도할 게 없잖아 얘네들이. 그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주가를 올려준다는데
그렇잖아. 그래 여러분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시고 찌라시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무슨 뭐 반대 매매, 오너 일가의 반대 매매, 주담 대출 때문에 반대 매매 어쩌고저쩌고 뭐 M&A로 경영권을 노리고 이거 다 근거 없는 소리라는 거 아시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벌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싸한 썰이네 뭐 이건 보니까 방송에서 전문가도 나와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 내가 그 아니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어.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자사주 매매 효과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사주 매매 이유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오너 일가의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함이다. 전문가가 방송에서 TV 방송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 롯데그룹이 현금성 자산이 139조랍니다. 롯데는 돈이 원래 많긴 많죠. 네. 삼성은 얼마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18조 원이래요? 삼성이 18조밖에 없으면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쓸데없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돌아.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아 진짜?' 그렇게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M&A가 될 수 있겠는 고려아연은 왜 M&A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까? 외국계 자본이 왜 들어와서 진행할 수 있었을까? 국가 핵심 기술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무조건 자극적인 거를 가지고서 지금은 그게 문제야.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삼성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성이 HBM4 때문에 HBM4 엔비디아 납품 못해서 망할 거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하. 어이가 없지. 자, 오늘 뭐 이야기 뭐 이쪽 부분도 있어요. 엔비디아 쪽에서는 뭐 HBM16 뭐 16단짜리 이것도 만든다 얘기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내년 초에 이거 공급할 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젠슨 황이 최 회장한테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16단짜리도 빨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했었는데 자 지금 일단은 HBM8단 삼성이 엔비디아 납품하고 있어요. 이거 물량 딸리니까 어쩔 수 없어. 12단짜리는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냐? 12단이 최고 시점입니다. 12단짜리가 최고 시점이에요. 최고 시점인데 삼성하고 벤더를 같이 쓸 수가 없어. 왜냐면 하이닉스에 대한 그 말씀드렸잖아. 이 밸류 체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배신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삼성은 지금 배제하고 있어. 16단 빨리 해주세요. 왜? 삼성전자 12단짜리 쓰고 싶어서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 12단 요거를 못 팔고 있어요? 팔고 있다고. 어디다가? AMD에 지금 독점 공급하고 있는 느낌적인 느낌. 왜? 12단짜리는 만들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이 HBM은요, 회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해. 지금 엔비디아에 묶여있는 게 마이크론, 하이닉스. 얘네들은 거의 전량을 엔비디아 쪽에 다 납품하고 있어. 근데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AI 칩을 만들어낼까? HBM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이 엔비디아 거보다 성능 좋다고 하는 아마존이 만들어내고 AMD가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세요. 네. 자,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좋대요. 자기들 말로는 아마존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자기들 말로는 성능이 더 좋대. 또 다른 회사 어디서도 나올지 몰라요. 네. 성능이 더 좋대.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한테 물량 쪽쪽 빨아가지고 얘네들이 2025년도까지 HBM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뭘로 만들었냐고. 뭘로, 뭘로 만들었어요?
삼성 걸로 만들었잖아요. 삼성 걸로 만들었다고요. 12단짜리를 갖다가 만들었겠지. 그죠? 그러면 HBM을 못 팔아먹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료 방송에서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낸드 플래시 가격하고 디램 가격하고 이거 조금 떨어진 거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떨 필요도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뭐 큰일 났다 하는데 큰일 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뭐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네. 결과는 큰일 나지 않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히스토리를 좀 알고 진행하시면 조금 한결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뉴스에서는 너무나도 불안정한 얘기들 많이 해 주죠.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쪼끔만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그런 가격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쉽게 얘기해서 그냥 검색창에다가 삼성 오너 일가 주식 담보 대출 현황 뭐 이렇게만 쳐도 나올걸 아마? 네. 나올 거라고. 주가가 왜 개판이겠습니까? 네? 주가가 왜 개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쁘다고 맨날 까고 있잖아. 예? 삼성전자 4만 원 가는 게 더 좋다느니 2만 원 간다느니 망했다느니 국장을 탈출해야 된다느니 코인으로 가야 된다느니 한국 시장에 왜 투자하냐느니 안 하겠다느니 싫다느니 네. 지겹다느니 탈출하겠다느니 여러분들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그래 마찬가지야. 지금 다 나쁘다고 연병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투자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장에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요. 없어. 개인 투자자들 국장에 투자 안 한다고 다 도망치고 없잖아요. 네? 삼성전자한테 감사 인사를 뭐 달라고 그러니까 언론이 다 그렇게 자극적인 것만 갖다 뿌려요. 사람들이 다 없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연기금 그 들어온 놈들이 슬금슬금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 있죠. 방어를 위한 용도인지 아니면 지들 밑에서 긁어 담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이 그렇게 바닥을 잡는 게 진짜 오랜만이지만 그게 반등의 첫 번째 신호이기도 합니다. 기관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줘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그 꼬라지를 보고 있다가 매도 딱 멈추고 입 딱 닫고 들어오는 거거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나쁜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 여러 번 굴곡이 있을 거야. 그냥 안 가죠. 가다가 내려오다가 가다가 내려오다가 또 어떨 때는 더 많이 내려가는 것처럼 뭐 그러다가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5만 원 또 위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요. 들어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훅훅 올라가면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손절한 사람이 이제 매수할 수 있겠냐? 없지. 떨어져도 못 사고 올라가도 못 삽니다.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면은. 그거가 여러분들한테 모이는 거예요. 지금 국장 이 주식 투자로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많아. 손해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손해를 본 상태에서 어디는 뭐가 됐다. 어디는 뭐가 됐다. 막 그런 얘기 막 해줘.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그걸 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던 거 버리고. 그럼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요? 빈집털이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개인들이 팔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뭐 했어요? 주가 올라가면 더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 했죠? 빚을 내서 샀잖아, 더. 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지. 누구한테 팔았건 간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천하의 삼성전자를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그냥 막 빚내가지고 바닥을 잡고 샀던 사람들이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기적 수익에 대한 차익 실현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달라진 거 안 보입니까? 그죠? 거의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희망이 없다고 봐야 돼요. 희망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로서 털어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매도가 나오고 그 물량을 받아먹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등장하게 될 거란 얘기죠. 우리는 항상 봤잖아. 올라오면서 개인들 물량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가짜뉴스가 너무 판치죠. 왜 이렇게까지 파는 치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상하게 스팸 문자나 전화도 엄청나게 오고요. 하루에 진짜 열 몇 통씩 와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걔네들은 근데 어떻게 좀 안 돼요? 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에다가 이렇게 자꾸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다 합치면 한 3-4 건 되는 것 같아 하루에. 거의 시간마다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새끼들이 퇴근을 하는지 6시 이후로는 문자 안 와요. 아 그런 게 있지. 6시 이후로 문자 보내면은 이거 신고 들어가면 벌금 세게 먹거든. 예? 짜증납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무지막지하게 와요. 미쳤습니다. 그 남의 전화번호 가지고 남의 핸드폰 번호 다 해 놓죠. 다 차단에다가 스팸 설정 문구까지 다 하는데 그것도 바꿔서 와 이제. 미쳐버립니다. 오늘 그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제목이 너무 웃겨요. 너무 좀 짜증납니다. 네. 막 조금만 뭐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 6만 돌파하나? 6만 전자를 넘어서 7만 전자 가나? 뭐 이런 얘기야. 아 KT 주식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느냐? 저는 LG 플러스입니다. 네. 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 일단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해요. 흔들려. 왜냐면 이미 멘탈이 바삭바삭해졌거든요. 바람 한번 휙 하고 불면은 그냥 사막으로 모래먼지처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멘탈 상황이야. 그런데도 그냥 가짜 뉴스로 때려버리고 그냥 막 실제로 주가를 때려버리고 막 그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지. 기분이 더러워지고. 솔직히 여러분들 삼성전자 가지고 '나도 팔아야 되나?' 이 생각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존중합니다. 네. 그 진짜로 뭐 2만 원 갈 거다 이거 믿으신 분들은 없죠? 네. 진짜 뭐 2만 원 갈 거다 이런 거 뭐 믿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내가 입이 아프게 설명했잖아.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할 힘이 없어.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과의 연관성을 보시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증시를 지금 부양시킬 만한 의지가 있느냐,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재료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포지션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돼요? 연말이니까 연말 랠리. 그다음에 연말 랠리가 지나가고 나면 연초에 한 2월 초중반까지 달릴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더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당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연말 랠리까지는 소비주들이 반등을 많이 해줄 거예요. 월마트 판매량 늘었다면서요. 소비주들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고요. 통신주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수혜를 보려면요. 6G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6G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5G 처음에 나올 때처럼 장비주하고 통신주가 올라가긴 할 텐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5G하고 6G는 넘어가긴 할 거예요. 넘어가긴 할 건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시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매출이 무지하게 늘었어요. 그거는 그쪽이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쪽은 분명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 전력 관련주든 뭐가 됐든 이게 뭐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와닿는 시점까지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들끼리 이미 다 짬짬이 해먹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뭐 특정 종목, 특정 업종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특정 종목이나 특정 업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때문이다, 뭐 삼성전자가 망해서 그렇다, 뭐 등등등 얘기 많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문제가 아니야. 그거 말고도 지금 다 떨어졌잖아. 삼성전자가 먼저 떨어진 거고 나머지 것들이 같이 그 이후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맨날 신고가 나온다고 했었던 뭐 그 시총 상위 종목들 쭉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굳이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시총 상위만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삼성 떨어진 만큼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여기 마이너스 20%면 더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에코프로 보면 에코프로 이거 뭐 삼성 빠진 것만큼 빠졌다고 이게 수치가 작아 보이는 거지만 작아 보이는 수치가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시총 상위 지금 5 등까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코스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는 안 빠졌어요. 네. 이거는 뭐 그렇게 빠질 일이 없기 때문에. LG에너솔루션 요것도 안 빠졌어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안 빠졌어요? 빠졌잖아. 자동차는 안 빠졌어요. 자동차도 좀 빠지긴 했는데 삼성만 빠진 게 아니라니까. 네. 은행주 안 빠졌어요. 은행주 아직 미쳐 있습니다. 방산주도 이제 빠지고 있잖아. 그죠? 어디 갔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네. 이제 빠지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먼저 빠진 놈이 있고 뒤에 빠질 놈이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삼성만 빠진 게 아니란 얘기죠. 재밌는 건 뭐냐? 이런 애들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내려갈 때는 지수가 내려갔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이런 애들이 내려갈 때는 지수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삼전이 오르고 다른 애들이 떨어질 때는 지수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요 흐름을 이제 우리가 알고 가면 돼요. 그동안 고통을 받았다라면 이제 반등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다 챙기면 돼요. 사람들은 어차피 다 글로 넘어가 있을 테니까. 많이 떨어진 주식을 팔아서 위쪽에 있는 종목으로 넘어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는 빈집이고 텅텅 비어 있어요. 기관들이 채워놓고 외국인이 채워놓을 거예요. 그럼 주가는 올라가겠죠? 개인들은 계속 팔겠죠? 이 떨어진 쪽에 계속 또 물타기 하겠죠? 내려가다가 끝이 없으면 여기서 손절하겠죠? 그럼 얘네들 또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막 계속 이게 도는 겁니다. 그냥 막. 네. 그 얘는 이제 이만큼 올라가서 이제 왜 많이 올라갔네 팔고서 다시 이쪽 넘어가 또 물려 또 내려가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그래서 단타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거나 아니면 하지 마셔야 돼. 그리고 초보 투자자다 나는 대응하기 좀 어렵다 뭐 자주 보기 어렵다 이런 분들은요 매매를 하실 때 그냥 길고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내가 분석이 가능한 거 왜 올라가는지 알 수 있는 거 왜 내려가는지 알 수 있는 거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돼요. 삼성전자에서 개인들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겠는지 이런 한 번 나온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전체를 다 알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만 칩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 근데 만약에 오늘 시작을 했는데 내일도 팔고 모레도 팔고 연속적으로 나온다. 응? 연속적으로 개인들이 판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는 된 겁니다. 그거는 된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2022년도 연말이었잖아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만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이제는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는 국내 시장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단기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를 해야 되겠다. 국장은 장기 투자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도 많아요. 그 주가가 상승할 때 팔아먹겠다. 올라갔을 때 팔아먹겠다. 이런 얘기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없는 장, 비어 있는 장. 네. 꿈에 저를 왜 만 출연료 내놓으세요. 네. 어쩐지 피곤하다 했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 네. 거기까지 갔구만. 네. 자, 여러분 요즘에는 시장이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자기 멋대로도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냐면 너무 이 시장을 가지고서 극단적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거. 근데 그게 뉴스에서 나와. 언제부터 뉴스에서 종목 토론방에 누군가가 썼던 썰이다라고 하면서 뉴스에 나옵니까? 네? 말이 됩니까 그게? 혼란만 가중하잖아. 그죠? 혼란만 가중하는 거 아닙니까? 뉴스에서 그런 걸 보도하면 안 되지. 이러이러한 뭐 우스갯소리도 있다더라. 이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전문가가 또 유튜브에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또 그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진짜인 것처럼 정해. 자기 생각도 그렇다면서. 얼마나 이게 네?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대중이 움직이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누구요? 우리는 항상 그 이름이 누구예요? 제럴드 로브예요? 외로운 늑대.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면 다 죽어요. 이러다 다 죽어. 내가 뭐라고 했더라. 그거 있잖아요. 오징어 2 나온 다음에 이제 이러다 다 죽어. 그거 다 죽는다고. 움직이지 마. 여러분들 가만히만 계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항상 시장이 말이 안 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뭔가 이상하게 움직여. 근데 시장이 전체가 이렇게 이상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시장은 죽일 수가 없어. 돈.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시장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이는 척 해가지고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인공호흡 해가지고 다시 살려놓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막 건강해진 것처럼 그랬다가 또 획 죽이고요. 그래서 개인들 돈을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랑 반대만 하면 돼요. 이제 보세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팔기 시작할 거예요. 마이너스 30% 소형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하게 되면 분위기가 그냥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포트 구축하시는데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은 좋은 장이 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연말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시장을 어느 정도 올려서 분위기가 좀 좋게 만들려면 선전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즐거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죠. 네. 어서 UW님은 제사하러 가시고요. 네.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어요. 오늘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좀 떨어져서 했는데 이제 지금 어떤가요? 좀 올라가고 있나요? 네. 오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일 시장의 포지션은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시다 보면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두 발 쭉 뻗고 주무시고요. 아시겠죠? 파이팅. 파이팅 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만든 겨울 노래를 들으시면서 네. 저작권 없으니까 너무 좋아. 겨울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Icy ring, dancing shadows, pure delight, embraced by snow so soft and white. Windows fast a chilly lace, rosy cheeks and warm embrace. Every tree is silver cloaked, dreams unfold with hearts involved. Catch the snowflakes on your tongue, feel the winter song, it's sung, each flake a story crystal clear. In this season, warmth is near. White winter melody we sing, sparkling tales in icy ring, dancing shadows, pure delight, embraced by snow so soft and white. Snowflakes falling like whispered dreams, covering roads with silver beams. Silent trees dressed in frosty cloak, winter's breath is more than smoke. Frozen footsteps on a crystal path, echo soft in a winter's bath. Hushed voices in the frigid air, white wonderland we all can share. White winter whispers in the night, stars above are shining bright, lost in the glow of the snowy scene. Winter's magic feels so serene. Icicles hang with diamond grace, nature's jewels in their place. Moonlight dances on the frost, in this moment we are lost. Fireside warm from the cold, stories of love and of woe. Snowflakes in our hands, winter binds us with her strands. White winter whispers in the night, stars above are shining bright, lost in the glow of the snowy scene. Winter's magic feels so serene.
Stars above are shining bright.